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전홍진님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중에서 예민함을 장점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이 자신의 예민성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예민한 특성은 오히려 자신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만날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200이라면 이것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이 에너지는 150으로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다른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되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 모두에 예민하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자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쓸 수 있다면 자신만의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깊은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업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 완전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는 것은 우리 몸과 정신이 완전히 이완되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일을 안 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쉬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자는 것 이외에도 완전히 쉬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예민성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집에서 쉬는 것 같지만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웹서핑을 하거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개인 SNS 계정, 유튜브 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피곤해지고 필요 없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피곤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이 대인관계를 하기 힘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로부터 자극이 적기 때문에 편안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오늘, 어제, 기억 속의 먼 과거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이 그때 한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때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등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생각들은 현재 예민한 사람이 느끼는 불안에 의해서 각색되어 실제 기억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감각에 민감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기저기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흔한 신체 증상은 두통, 허리 통증, 소화불량, 심장 두근거림, 호흡 곤란, 어지러움 등입니다. 이런 증상은 암이나 큰 병의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큰 병에 대한 두려움이 들면 신체 증상이 더더욱 민감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상이 있지 않을까 계속 걱정하면 실제로 그곳에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완전하게 쉴 수 있다면 자신의 예민함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민감해서 작은 일에도 에너지가 고갈되기 쉽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느끼고 각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나서 카페에서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예민한 사람은 상대편이 하는 말 이외에 그 사람의 말투, 표정, 카페의 분위기, 주위에 앉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등등을 모두 신경 쓰게 됩니다. 인풋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편이 하는 말에만 신경을 쓸 것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섬세한 사람은 외부 자극의 미묘한 차이를 잘 인식하지만 자극적인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통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둘 다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지니고 있지만 섬세한 특성으로 발휘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세부적인 일들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게 되는데 이를 소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소리에 적응되고 무뎌집니다. 그리고 자극에 대해 피로감이 생기면서 위층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반면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자극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를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가 지속되면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은
엄청난 크기로 자신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 자극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면 강화가 더욱 잘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분들은 강화가 더 잘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대화하는데 어떤 친구가 내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면 분노의 감정이 강화됩니다. 친구의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이전의 나빴던 기억까지 모두 연상되게 됩니다. 관계 사고는 강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는 환경 현상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친구의 말과 행동이 모두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관계 사고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관계 사고가 생기면 우리 뇌는 실제로 나와 관계없는 타인의 행동을 자신을 향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 웃는 것,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신을 비난하는 행동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 사고는 우울증에서 예민성을 증가시키고 밤이 되어도 긴장을 증가시켜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꿈을 꾸다가 놀라서 각성되어 잠을 깨고 꿈에서 쫓기거나 죽은 사람이 나오는 내용의 악몽을 꾸게 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이따금 자신만의 생각으로 깊게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에 깊게 빠지면 연상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연상은 감정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감정을 따라 과거의 기억들을 연상하다가 결국 트라우마를 다시 생각하고 과거의 힘든 기억을 재경험하게 됩니다. 재경험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나 정서 또는 갈등 상태를 다시 떠올려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자극이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되면 결국 우울, 불안, 불면이 발생하게 되고 자신이 지닌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된 스마트폰처럼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동적 사고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신만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의 좋은 자동적 사고를 만들고 불편한 자극이 올 때 내가 지닌 좋은 자동적 사고의 흐름을 따라 생각을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에너지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남은 에너지로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자동적 사고는 반복해 읽고 암기한 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좋습니다. 자극이 올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예민하지 않게 됩니다. 1. 내 자신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다. 2. 내가 가진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 3. 내가 일을 한다면 잘 되든 못 되든 일을 시작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4. 예전에도 내 장점을 활용해 진행했던 일들이 있었다. 5.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와 가까워지기도 멀어지기도 할 수 있다. 6. 다른 사람이 나와 멀어지는 것과 나를 싫어하는 것과는 다르다.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7.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과 더 연관되어 있다. 8.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 관심이 없고 내가 했던 이야기도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망각은 인간이 가진 큰 장점이다. 9. 나에게 일어난 일은 대부분 계획된 것이 아니며 무작위로 일어난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닌 경우가 많다. 10. 부모님과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11. 세상에는 여러 모순이 존재하고 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태초에 인류가 생긴 신석기 시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2. 내 미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루 앞을 예측하기만 할 수 있다면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13. 야구를 보는 것은 재미있지만 야구 선수 당사자는 야구가 재미없고 오히려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일이든 직업이 되면 힘들기 때문이다. 직업에서 재미를 느끼기 힘들다면 직장을 마친 후의 일에 재미를 느끼면 된다. 14.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해보자. 좋은 점이 보일 때 바로 칭찬해주면 좋다. 사람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이 정상이다. 15.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을 1년 뒤에 다시 만나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지나가면 생각도 변하게 된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오감을 통한 불쾌한 자극을 방패처럼 막아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한번 막아내면 다음에 막아내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여 부정적 자동사고를 통해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의 좋은 자동적 사고를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자신의 가진 예민성을 잘 다룰 수 있는 키가 됩니다. 볼비의 애착 이론에 의하면 부모는 힘들고 불안할 때 찾아와 안전을 느끼는 안전기지 역할을 하게 되며 그런 기지가 잘 만들어질 때 향후 일생에 걸쳐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는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치아를 뽑기 전 마취한 상태처럼 얼얼한 느낌으로 평생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은 잊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안전기지를 형성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안전기지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 좋은 책, 취미활동,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기지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애착은 특정한 두 사람 간에 형성되는 정서적인 유대관계로 특히 부모와 아기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경험으로 개인의 성격 형성과 평생에 걸친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모가 안전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아이는 안전기지를 통해 세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동하는 기반이 됩니다. 안전기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이혼, 별거를 하는 경우, 너무 일로 바빠서 정서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안전기지 역할을 못하는 경우 타고난 기질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예민해져서 불안하고 초조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호자라도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 부모가 그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인지 아이의 나이에 맞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기지가 부모님뿐이었던 상황에서 부모님이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매우 예민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큰 트라우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기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예민성을 안정시켜줄 편안한 대상을 만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폭력성이 있는 상대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트라우마의 경험을 재경험하게 해서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안전기지가 되면 좋은 것은 직업입니다.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이 안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인내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직업이 반드시 사회에서 인정하는 고학력, 고소득의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안전기지 형성에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내 직업이 왜 중요한 일인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안전기지는 반려자나 직업 외에도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주치의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취미로 하는 운동이나 반려동물, 반려식물도 훌륭한 안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안전기지와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예민성이 0에 수렴하는 상태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안전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안전기지가 맞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분들의 경우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지만 결국 현실감을 잃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살아있는 교주를 신으로 만들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믿는 종교가 사이비 종교라 생각된다면 바로 단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좌절은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견딜 수 없는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안전기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 미리 안전기지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나 친구 혹은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쁜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기억에 연관된 공포나 두려움을 없애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기억이 만들어져 나쁜 기억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나쁜 기억이 있으면 성인기에 우울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먼저 사람들을 만나서 가볍게 이야기해보면 좋습니다. 시작을 안 하면 자신만의 상상에서 공포의 일반화가 일어나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매우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좋은 기억을 만들어 봅시다. 좋은 기억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여행할 장소를 정할 때 예민한 분의 의견을 항상 듣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진 곳을 간다면 강압적이라고 느낌이 들고 충분히 마음이 편해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결정하지 못한다면 몇 가지 안을 제시해주고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곳에 가서 함께 좋은 경험을 한다면 앞으로 결정을 내릴 때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도움으로는 좋은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생활 리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작되는 것이 수면 패턴입니다. 하루에 잠을 8시간 정도 잔다면 2시간가량은 꿈을 꾸는 수면을 하게 되고 나머지 6시간가량은 꿈을 꾸지 않는 수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렘 수면 동안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해 몸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렘 수면 중에는 심박동이 증가하고 혈압이 오르며 산소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렘 수면은 학습과 기억을 향상시키고 유아에게는 뇌를 발달시킵니다. 감정 기복을 감소시키고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렘 수면을 못하게 되면 화가 많이 나고 새벽에 식욕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렘 수면 중에는 뼈와 근육이 만들어지고 신체 조직이 재생되며 면역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는 수면 유지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최대로 많이 뇌에서 나옵니다. 만약 이때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렘 수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다음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전 7시부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고 멜라토닌이 감소합니다. 아드레날린에 의해 혈압과 심장 박동이 증가하면서 잠에서 깨게 되고 각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가 교란되면서 오전 내내 몽롱하고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오전에 무기력증이 심하게 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생활 패턴과 생체 리듬이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전 중에는 무기력하고 집중이 안 되어서 오전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밤이 되면 수면이 잘 되지 않거나 폭식이 생기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낮에 활동으로 인해 체력이 방전되었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날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나면 주로 새벽에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과 생체 리듬과 잘 맞추면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은 에너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좋은 생활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전홍진님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중에서 예민함을 장점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방어 기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